현재 토트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비 회장은 아직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토트넘은 앞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의 새 계약이 체결된다면 토트넘은 다가오는 시즌들에서 성공의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계약 연장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연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포트볼 365분 같은 매체는 라리가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프리미어리그의 보석인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토트넘 사이의 계약 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은 영국 축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프리미어리그 축구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퍼지자 토트넘 팬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손흥민을 잃을 수도 있고 양측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현재의 성공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매체인 컷오프사이는 손흥민과 토트넘 사이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것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제시한 불합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폭로하며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비 회장은 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으며 손흥민과 그의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여 영국 축구계에 폭풍을 일으켰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의 관심은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과 성공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이 선수는 이번 시즌 팀이 3위권에 오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인 데일리 미러는 손흥민과의 새 계약 협상 소식을 전하며 최고의 공격수이뿐만 아니라 뛰어난 주장으로서 그의 존재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과의 현재 계약은 2025년까지이며 팀은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계약 연장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2026년까지 현재의 급여로 손흥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축구 전문가 메트로는 토트넘은 새로운 계약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이 옵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선수의 현재 급여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메트로는 또한 손흥민의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 그가 고성능을 발휘하는 지금 빠르게 재계약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며 이는 팀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 사이에 BBC 축구 전문가 필 먹널티는 현재 프리미어 리그의 상황에서 토트넘과 손흥민 사이의 재계약 문제가 최고의 스트라이커이자 뛰어난 리더로 불리는 그를 두고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측은 재계약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필 먹널티는 손흥민이 팀의 주장이자 공격진의 핵심으로서 그가 이룬 경력의 정점을 바탕으로 그의 미래를 토트넘에서 확보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을 전에 볼 수 없었던 인상적인 성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성공의 대부분은 손흥민의 기여 덕분입니다. 그의 참여는 지난 시즌에 그렇게 빛나지 못했던 비수마, 사르, 로메로 같은 동료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언론의 칭찬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손흥민 없이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분명히 그는 다른 큰 클럽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리버풀은 모두 토트넘의 연락을 취해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성공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미래는 현재와 같은 색깔을 잃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토트넘이 손흥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영국의 주요 온라인 포럼에서 강한 반응이 일었습니다. 일부 의견은 다니엘 레비가 장기적으로 손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대신 그가 손의 연봉을 올려서 더 높은 가격에 그를 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은 이제 토트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이 스퍼스를 떠난다면 대체할 선수가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해도 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현재 그가 남긴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토트넘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승리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재계약이 문제가 되는 주된 이유는 토트넘 회장인 다니엘 레비의 태도 때문입니다. 클럽 내부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레비는 손흥민의 충성심을 너무 과신하고 선수와 그의 대리인에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만약 그들이 손흥민이라면 그런 조건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비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추가 정보에 따르면 프리미어 리그의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손흥민의 놀라운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레비는 급여 삭감 조항을 제안하였고 손이 원하는 2년 대신 4년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다니엘 레비의 요구사항 때문에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이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소식통은 레비가 매우 이상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토트넘이 챔피언이 될 경우 손흥민은 코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구에 대해 손흥민의 대리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찢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 루카 마르케티는 손의 측근이 새로운 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과의 초기 접촉이 있었다고 정보를 전했습니다. 마르케티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나 다른 영국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건들로 토트넘이 팀의 영혼이자 정신적 영감의 원천인 손흥민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손흥민이 지난 여름 해리 케인처럼 슬픔 속에서 팀을 떠나야 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스퍼스웹, 토트넘 팬들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이것이 노예 계약인가? 레비는 손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 같고 팀의 성적보다는 돈에만 집착하는 것 같다라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로 시끄러워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가치를 잘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대리인이라면 저도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라고 일부 팬들은 반응했습니다. 토트넘의 전 주장이자 대사인 마이클 도슨도 팀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손흥민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다니엘 레비를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세기의 토트넘 최고의 주장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매 경기마다 자신의 브랜드 가치와 팀의 가치를 높이고 아시아에서 대규모 팬층을 유치하며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잃는 것은 토트넘에게 재능 있는 선수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팬층을 잃는 것이며 이는 클럽의 상업적 가치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슨은 레비에게 촉구합니다. 계약 연장 협상이 무산되었다. 다이어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정. 팬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오랜 수비수 에릭 다이어가 클럽과의 해결할 수 없는 마찰을 겪고 있으며 원치 않는 일련의 사건들 끝에 팀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축구 내부자의 독점 소식에 따르면 계약이 이번 시즌 말에 만료되는 다이어는 계약 연장 협상에 난항을 겪은 후에 클럽과의 연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선수와 클럽 경영진 사이에 내부 충돌이 있었다고 전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었다고 전했습니다. 5일 한국 시간 풋볼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 계약이 종료되는 다이어는 구단과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이적을 마음먹었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 주전 센터백을 맡았던 다이어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키 판더 펜이 합류하면서 입지가 줄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했으며 벤치에도 앉지 못한 경기가 절반이 넘는다. 대신 판더펜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함께 토트넘 수비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토트넘으로선 전력외로 떨어진 다이어와 재계약할 이유가 없다. 또 다이어는 줄어든 출전 시간에 지난달 레비 회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토트넘과 다이어가 결별할 조짐은 있었다. 토트넘은 판더펜을 영입하면서 다이어를 이적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에른 뮌헨을 비롯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깜짝 연결됐지만 프리미어리그 런던 라이벌 풀럼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토트넘 영입 대상이었던 토신 아다라비오와 스왑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다이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번디의 임대 제안은 토트넘이 거절했다. 다이어가 임대를 마치고 돌아온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 자유계약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다이어 방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이어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 자유계약으로 이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A로 이적했을 때 더 많은 개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이어가 이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다이어는 오는 6월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의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나서는 등 꾸준히 소집됐으나 이번 예선을 위한 소집에선 해리 맥과이어 등에 밀려 제외됐다. 가레스 사우스케이트 감독은 지난 5월 경기력만으로는 대표팀 선발이 불가능하다며 소속팀에서 꾸준한 출전을 선수 선발 항목으로 검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2014년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다이어는 오랫동안 토트넘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통산 361경기에 출전했다. 2021에서 22 시즌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35경기, 지난 시즌엔 33경기에 뛰었다. 지난 2021년 런던 지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와 인터뷰에서 런던 어느 곳에 묻히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토트넘 경기장이 좋을 것 같다. 토트넘 스타디움에 내 제가 뿌려졌으면 좋겠다. 토트넘이 아닌 다른 곳에는 런던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 토트넘 경기장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다. 고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